네, 제3지대 비례 정당을 만든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가 목련꽃은 이미 졌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격했고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여러 군데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방문을 했더니 책을 선물했는데 책에 얽힌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나 하면 목련꽃이 필 때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련꽃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벌써 졌습니다. 목련꽃이 지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김포는 벌써 서울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예. 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저거 투표를 독려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 본인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고 아마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국 대표의 목소리의 어떤 톤도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 비례정당은 그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디 유세를 하기도 어려운데 점점 목소리가 강력해지고 발언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후보가 총선 전에 하던 것처럼 공식 마이크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예, 기자회견식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의 동선을 봐도 강릉까지 막 가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사실 그쪽만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곳에 가서 말하자면 권성동 후보를 저격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조국 신당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전략 같은데 저는 어쨌든 조국 신드롬이 지금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거기에서 지금 추세가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거죠. 지금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자꾸 직격하는데 총선 결과를 가지고 목련꽃이 피면은 그러니까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거지 지금 진짜 물리적으로 꽃이 졌다 피었다 졌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 대표로 못 오른 건 아닐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가 지금 저렇게 굉장히 세간의 관심과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건 맞는데 지금 과연 조국 대표가 지금 비례대표 1번, 2번 놓는 분들의 황운하 의원, 1번의 박은정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또 이야기하는 당신이 얘기한 또 공정인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조국 대표가 이 추세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끝까지 투표율까지도 이어질지 본투표까지도 이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성추 부의장. 사실 조국 대표가 있는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지지율을 좀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몰빵이라고 해서 지역구도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많았고 유세 현장에도 나왔는데 요즘 빵모자 둘러쓰고 나온 사람 못 봤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우리의 우군이니 말은 안 하지만 끌어안고 가자 이 전략인가요? 아닙니다. 식빵 모자 뒤집어 쓰고 선거운동 하고 계신 분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여론에 좀 집중도나 포커싱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조국혁신당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는 비례정당에서 경쟁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끌어낸 이 정권 심판론을 좀 더 부각시킨 면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솔직히 초기에는 당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도층,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역구 선거에 모든 후보를 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민주당이 예측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 포커싱 하나한 그 전략이 어쩌면 민주당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 조국신당이 이게 뜨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우군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여러 이번에 비례정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돕겠다.
라는 정당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합쳐서 거대한 여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요. 선거의 역사를 보면 3% 봉쇄 조항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전국 득표율을 3%.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2004년 총선이죠. 자민련이 2.82% 득표를 해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 1번, 그 당시에는 여성을 의무로 1번을 해야 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1번이었는데 등원에 실패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는 당시 진보 신당이죠.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이 이끌던 그 당시에 진보 신당이 2.94% 득표를 해서 역시나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스럽게 봅니다. 예, 사실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면 개혁신당은 사실 가장 강력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비토하는 세력.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괴멸시켰다라는 발언까지 이준석 대표가 하던데 그러다 보니 그 국민의힘은 좀 고립이 되고 다른 야당 파이만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실패했다고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본인의 당선부터가 회의적인 상황이 됐고, 물론 뭐 최종 결과를 열어봐야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어떤 지금 정당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판세라고 하는 것도 그 개혁신당이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을 때 기대한 그림이 이런 그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와 도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기대를 많이 잃어버렸고 그런 점에서 어떤 유의미한 총선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사실 검찰 개혁,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는 당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소나무당입니다. 소나무당에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은 제가 어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옥중에서 지금 창당을 한 송영길 대표죠. 자,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송영길과 소나무당 동지들이었습니다. 송영길의 옥중 당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 될 것입니다. 송영길의 옥중 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자 포스터입니다. 소나무당인데 자 소나무가 붙어 있지 않고 소나와 무당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악귀들을 처단하러 우리가 갑니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변희재 후보든 손혜원 후보, 송영길 대표 등등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굉장히 기괴하게 보입니다. 예, 최성 평론 네. 어떠세요? 아마 최근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패러디해서 아마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존재감을 과시해야만 지금 그나마 소나무당의 말하자면은 지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서 저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과정을 떠나가지고 과연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소나무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 송영길 대표가 사실 그동안 사실 했던 행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번에 불출마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심판론에 자기도 한 숟가락 얹어서 가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실 지금 정체성이라고 좀 약간 애매한 변희재 씨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당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많아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가 보기에 조국 혁신당에 가려가지고 검찰개혁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큼 와닿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김지욱 대표님 보면 송영길 대표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을 윤석열 정부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실을 조국 신당이 좀 가져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뺏고 뺏기는 이런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나무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미 송영길 대표는 작년 연말부터 출마와 정당 창당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과 이제 한 달여 사이에 생긴 것이고 처음에 원동력 어떤 검찰 독재의 청산이라는 이런 원동력을 제기한 것은 소나무당이 어떤 노열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장이 됐는데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조국 혁신당,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4월 되면 알 수 있겠죠.